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북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은 한 시대를 좌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도자 한 사람은 한 국가를 좌우해요. 대통령이란 직책은 국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 장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인데 우리는 그냥 여면 여 찍어주고 야면 야 찍어주고 내가 또 좌파는 좌파 찍어주고 내 편 우파는 우파 찍어주고 이런 이념 논리에 따라서 좌우돼도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 논리로 위기에 빠졌어요. 위기에. 그동안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이념 논리로 지금 전 국민이 불안과 불신과 한마디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답보 상태가 되면 결국은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 무너진 것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김일성한테 무너지는 거, 원래 북한은 교회가 많았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은 성도들이 훨씬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많았고. 원래 김일성이 집안도 애가 붙어서 몽땅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소련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공산체제가 되다 보니까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이 정치예요. 정치. 성경에는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압제하고, 그래서 성경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치 그럼 못된 거. 우리는 지금 정치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저 정치 우리가 그냥 핍박받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노예 근성. 늘 우리는 피해자 근성, 노예 근성에 빠져 있어요. 적극적으로 좋은 나라, 좋은 정치, 좋은 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딴 세상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 계속 싸우고
투쟁하고 물어뜯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되는 이런 상태로 퇴보하고 절망에 빠져서 여러분 9.11 미국의 그 엄청난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국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근데 그것을 우선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나 우선에 먹고 살기도 복잡해 죽고 바빠 죽겠는데 그거야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후회 땅 두들고 후회하는 거야. 여순 반란 사건 때 여러분 노래가 있습니다. 저 달이 나를 속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 빨갱이들한테 속아가지고 자익들한테 속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남편이 비참하게 죽은 걸 보고 저 달이 나를 저렇게 할 줄 나는 몰랐다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남 여수입니다. 여수.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지금 일자리가 없고 고급 일자리가 없어요. 이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비전은 일자리가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노조 활동으로 노조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기업하기 어려운 처지가 돼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집 살려는 사람은 평생 집 사기 어렵고 또 집을 가진 자만큼의 이익이냐? 아니. 집을 가진 자는 이제 불로소득으로 세금으로 두드려서 결국은 나중에 그 집 못 살고 이제 내놔야 돼. 그러니까 가진 자도 손해, 집을 못 가진 자도 손해야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잘 듣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집값을 잡으려면 잘 들어요. 이 집값은 갑자기 안 돼. 갑자기. 적어도 2, 3년 전부터 해야 돼. 나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정책이 처음부터 이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값을 잡는 방법 딱 한 가지로 봅니다.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대운하를 똑바로 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명품 도시 대운하 근처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명품 도시를 한 7개 정도 만들면 자동적으로 다운될 겁니다. 저는 새만금 거기도 세계적인 사실은 실버타운으로 만들면 전 세계가 모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 대지입니다. 거기다가 유실수를 심고 세계적인 실버타운을 만들면 국가 부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것을 정치 대통령 되기 전에 미리서 해나가야 되는데 된 다음에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책, 뚜렷한 정책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정확한 뭔가 철학이 있는, 목적이 있는, 정책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투표해버려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또 임금이 올라가지고 농어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못 살고 저리 못 살고, 더욱이 또 이제 이념 지금 논리에 빠져가지고 좌파냐 우파냐 콩이냐 팥이냐 여야가 나뉘어져서 지금 도토리 기적이 맞냐 틀리냐,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존경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또 우리 참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여러분 대학 나와서 그렇게 모르십니까? 대학 나와서 그렇게도 이거 이해가 안 되냐고요. 국가 경영은 가정 경영하고 다르고 개인 경영하고 다르고 소규모 경영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큰 비전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지도자는 30년 후 100년 후를 100년 대계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은 짧은데 뚜렷한 정책이 없이 어떠한 정치의 목적이 없이 몇 년 동안 사실은 헛세월 보내고 마는 것이에요. 문제는 대통령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국가 장래고 국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냐, 이제 이거 문제입니다. 대통령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해. 일단 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거야.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혜스러워야 돼요. 정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 그저 시시콜콜 그 사람 사생활이나 들춰서 그거 안 된다. 그 절대 그러면 안 돼. 정책이 있어, 정책이. 건전한 정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 사기치는 정책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직한 뉴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차기 대통령은 항구적인 치수 정책으로 대운하를 뉴딜 정책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차기는. 치수는 홍수나 가뭄, 산사태 등을 방지해서 재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을 치수라 합니다. 치수. 이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2003년 김대중 대통령은 수해 방지 대책으로 총 42조 8천억 사업비를 사실은 모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수계 종합 정비로 10조 2천억, 하천 제방 보강 또는 하천 정비 및 하천 정비 사업으로 9조 3천억, 농업용 저수지 등 농경지 수해 사업으로 7조 4천억, 신규 댐 또는 댐 사업으로 5조 6천억, 또는 재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5조 4천억,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수, 배제, 풍수, 예경, 보호 등으로 4조 9천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뭔가 안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을 다 계획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국가 하천 정비를 우선적인 홍수 방어 사업으로 계획은 해놨지만은 간신히 IMF 탈출에 에너지를 소요하다 보니까 이제 5년밖에 못하는데 시도를 못하고 끝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좌파인데 좌파들은 대우나 이런 거 반대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은 반대한 거야, 이건. 이걸 몰라.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환경이 지랄이 해가지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2배나 크게 신국가 방제 시스템으로 아예 항구적으로 아예 똑바로 이것을 하려고
예산이 무려 87조 4천억을 세웠어요. 몇 조? 87조 7조 4천억. 노무현 대통령이 87조 4천억을 세웠다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로 24조 6천억, 소하천 재예방으로 24조 6천억, 저수지 등 농업용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17조 7천억. 어마어마합니다. 지상 관측 고도화 및 해양 관측망 강화 등으로 10조 5천억. 그러니까 해년마다 홍수가 나니까 해년마다 약 3조에서 4조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아예 그냥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 계획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은 그 당시에 국내 정치 상황이 잘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들어와서 못 옮겼다고 말한 사람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뭔가 하려고 했어요.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발목 잡기로 국회에서 물고 늘어지니까 이것이 어려웠었고, 또는 토목 사업에 조금 좀 조회가 깊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약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려는 것이 한탄강 댐이라도 하려다가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도 포기한 거예요. 이번에도 왜 댐 물을 방류한 줄 아십니까? 그 밑에 그 댐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댐물 풀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안 푸는 거야. 그 못된 놈들 때문에. 우리 섬진강 유역의 사람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 밑에서 먹고 사는 몇 사람 때문에 수많은 나라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강력하게 이런 걸 해야 돼. 강력하게 철퇴를 가야 돼. 국익을 위해서. 근데 그냥 그저 그냥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어주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도 한탄강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아무쪼록 갖가지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걸로 먹고 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국책 사업을 그저 또 그 사람들이 또 뭐냐 환경단체를 살짝하게 밀어내가지고 큰일 난다. 막 물이 빠져나간다. 거짓말로서 그냥.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다 준비했다가 못했던 것이에요.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대통령 국가 국익에 생명을 걸어야 돼. 그게 바로 영국의 대처수상, 대처수상. 영국이 워낙 민노총 같이 한마디로 노조가 세니까 영국이 곧 망하게 생겼어요. 대처라는 여자 수상이 나와가지고 싹 끝장냈어요. 처음에는 욕도 많이 해먹었지만은 대처 수상 때문에 영국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 지 죽었어요. 지도자는 통이 커야 되고 기가 세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국책사업이 정책 논리 따라서 몇 사람의 그 이익 단체 때문에 부결되어 버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마음 약하면 안 돼. 지도자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 강해야 돼. 지도자가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발길 짜라짜짜짜 생각 어쩌고 내 마 그런 놈의 짓거리 짜라짜짜 대푼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 샌님이 되면 안 돼.
혹시라도 내가 부담될 나를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또 댓글 달면서 저 못된 새끼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생각하면 절대 지도자 하면 안 돼. 지도자는 아무쪼록 나라를 살려야 되는 역사적인 책무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건설적인 여야 관계가 아니라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은 좌파 우파로 여러분 국회가 여러분 건설적인 국회 아니에요. 좌파 우파 프레임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아니면 반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발목 잡기 하는 걸 보면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라고. 국회가 나라를 이해하냐고. 좌파 논리, 우파 논리, 그런 놈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입니다.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에 대우나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은 말도 안 되는 또 강우병 사태 또는 노무현 대통령 석으로 또 좌절되고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으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녹조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시기가 조금 어려웠고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명을 걸어버렸으면 그때 우리나라는 별천지가 됐을 겁니다. 저는 청계천 서울에 있을 때에 기도혁명교회 왕심위에서 당회장 있을 때에 저녁마다 가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청계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됐습니다. 그분이 그때 하도록 놔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으로 최소 22조 들여서 큰 골격은 했지만은 은발에 오줌 싸는 격으로 적당히 이제 지류나 소하천을 정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섬진강을 비롯해서 큰 손해를 입은 겁니다.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방제에 있어서 비교해보면 일본의 예방이 88%고 복구가 12%예요. 우리나라는 예방이 35%고 복구가 65%예요. 복구. 예방을 하면 항구적으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개간 범위 내에서 최첨단의 대우나를 정직하게, 어떻게 하게? 정직하게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차기 대통령은 유실수 심기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별천지로 만들어 나가있어요. 미래는 보는 관광에서 먹고 즐기는 관광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산불 사태로 민둥산 된 곳이나 모든 유의지에 유실수를 지역 특성에 맞게 심고 우리가 가꾸면 그 부가가치는 여러분 1년에 18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18조. 몇 조? 18조. 대우나 근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산이나 하천 근교에 유실수를 심기를 해놓으면 참으로 그 근교의 7도시는 과일 천지가 될 겁니다. 옛날 저희 집에도 살구나무 2그루가 있었어요. 그 살구나무 2그루로 우리 온 가족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는지 몰라요. 제가 전라도 구례 쪽으로 가보면 감나무가 고속도로 근교에도 좀 있더라고요. 도로 근교에 있어요.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언덕배기에도 여러분 유실수를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유실수 강사를 한마디로 가수나신 분들을 유실수 특별 강사를 임명해서 1년에 강의 한 번 오면 하여튼 50만 원 주든지 100만 원 주든지 그래서 그분들 혹시라도 또 유실수 심기 운동으로 과일이 또 팔리는 문제가 가격이 문제가 되니까 약간 참 그걸 보충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저희 고향은 저 여수로에서 배 타고 가는 옛날 낭도 지금은 차로 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 단지를 만들어서 무화과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화과는요, 꼽아 놓으면 무조건 살아요. 무화과 기가 막힙니다.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 여러분 낭도에다가 한 1억 2천 그루만 심어 놓으면 1억 2천 그루 참으로 멋지게 될 겁니다. 지금 다 논밭 그냥 놀고 있어요. 제가 전번에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살짝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차기 대통령 국가적으로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운영해야 대대적으로. 운동이 건강의 최고 보약이란 거 아십니까? 운동이 여러분 불로초예요. 불로초. 운동이 최고 명약이에요. 원래 저도 당뇨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2번 쓰러질 뻔 봤습니다. 기도 행위 설교다가요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막 숨이 가쁘고 쓰러지려고 그래요. 얼굴이 새노래지고 그런 경우가 한 2번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당신 왜 당뇨를 못 잡느냐. 그때 운동이란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건강한지 아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건강합니다. 운동을. 중국의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사실은 49살 적은 나이에 단명했어요. 뭔가 잘 먹는다고 그러던 거 아니더라고요. 솔로몬 임금이 아주 그냥 최고로 먹고 살아도 60세에 단명합니다. 운동. 뭐 운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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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동을 준비를 해야 돼. 전 국민에게. 전 국민이 아침마다 체조하고 팔굽혀 펴기 운동만 하면 그 부가가치는 수십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운동안으로 병원, 당뇨약 혹시 가지 다른 가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저부터 추리닝을 입고 우리 전 국민이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민 그래서 추리닝을 입고 대통령 취임식하려고 합니다. 뭐 입고? 추리닝을 입고 그 다음 그날 온 사람은 다 추리닝 한 벌씩 미리서 참 맞춰주고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추리닝을 한 벌씩 맞출 수 있는 운동을 앞으로 벌이려고 합니다. 전 국민들이 운동해야 돼, 운동.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정책, 뚜렷한 정책, 정확한 정책, 철저한 정책, 정책 없이 대통령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비극입니다. 비극. 국가적인 비극이에요. 정책 없이 대통령 하다 보니까 이제 이념 정책, 퍼주기 정책, 무상복귀 정치 하는 것이에요. 정책도 없이 대통령 하려면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돼.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정책을 말씀했습니다. 차기는 반드시 대우나를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한 이상으로 하여튼 한 50조들 똑바로 해요. 똑바로.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빚 낸 것만 해도 252조입니다. 200조 띄도 50조만 가져도 멋지게 대우나하고 나면 그것도 한 2번 할 수 있어.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뚜렷한 정책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나가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